CNT테크의 전하성이라고 합니다. 저는 광화문 지회를 이제 섬기고 있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 내용도 제가 2007년에 이제 CBMC 비전 스쿨을 그때 수료했습니다. 비전 스쿨 당시 제가 23기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같이 이제 들어와 계신 나석권 회장님께서 그때 제 동기셨거든요. 그럼 저한테 많은 또 신앙의 또 기업가 정신의 가르침을 주셨는데 그 비전 스쿨 때 제가 배웠었던 게 이제 VMVS라고 하는 크리스찬 기업가 들의 어떤 경영 방법론, 또 경영 플랫폼 이런 그 경영 템플릿 이런 강의를 들었고 사실 그거를 시인테크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아직까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 배워서 지금 2021년까지 적용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화면이 잘 보이시죠? 제가 중간중간에 이제 채팅을 체크하면서 질문을 주시면은 제가 체크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VMVS 기반의 크리스천 교과 정신인데요. 사실 요 다음 장에 바로 나오는 화면이 2007년에 제가 비전 스쿨에서 배웠었던 그 내용 거의 그대로입니다. 비전 스쿨에서 배운 내용이 V가 이제 맨 앞에 있는 V가 value. 이제 value는 크리스찬들은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지향하는 어떤 기업의 가치를 가져야 한다. 약간 이제 형이상학적인 개념이자 크리스찬들은 어떤 기독교적인 어떤 철학 이런 부분들이 담겨 있어야 되고 미션은 이제 그 안에서 좀 더 이제 작은 개념이죠. 사람으로 보면 직업과 같은 회사의 업과 관련된 내용이다. 그래서 이제 이 밸류와 미션, 이 가치와 사명에 대해서는 기업을 해나감에 있어서 한번 꼭 정비를 해야 한다. 이런 제가 강의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때 이제 그 시엔티테크에 추구하는 이런 가치 그리고 시엔티테크의 사명 이런 부분들을 2007년에 사실 정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경영자한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비전이다. 비전이 이제 중장기 비전. 회사를 어떻게 이끌고 가야 되는 것이냐. CEO들이 제시하는 중장기 비전. 그때도 이제 저도 배웠을 때는 한 4, 5년 단위가 적합하다라고 해서 저도 이제 그 이후로 4년 단위로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비전을 보면은 1차 목적지, 2차 목적지, 3차 목적지 이렇게 이제 저도 지금 현재 6번째 목적지까지 이제 제시를 하면서 회사를 경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스트래터지, 전략 부분은 이 경영자, CEO가 제시한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CEO 본인도 마찬가지인데 뭐 본부 단위로 팀 단위로 이런 월, 분기, 반기, 월 이런 비전을 향한 이런 전략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발전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요 경영의 틀을 2007년 비전 스쿨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VMVS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신테크도 이렇게 경영을 하고 있고 저희가 그동안 한 180개 정도 되는 기업에 투자를 했는데요. 저희가 투자한 스타트업 경영자들한테도 이 VMVS 툴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약 뭐 크리스찬이 아니라 하더라도 굉장히 유효한 툴이고 그런 그 밸류를 제시함에 있어서도 자연스럽게 이제 전도도 할 수 있는 그런 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직원들 입장에서도 제가 VMVS 같은 경우는 저희 회사의 뭐 창사기념회 또는 또 신년회 이럴 때마다 전 직원들한테 제가 PT를 하거든요. PT를 할 때 거의 뭐 시작이 VMVS로 시작을 합니다. 다시 한번 회사가 추구하는 밸류와 미션과 또 비전과 스트래터지 이 가치, 우리 사명, 또 우리 비전, 중장기 비전, 우리의 전략 이런 것들을 정리하면서 직원들한테 우리의 갈 길을 같이 보여주는 거죠. 제가 어떤 예를 많이 드냐면요. 그 이제 경영자가 버스 운전사고 이제 직원들이 버스에 다 탔는데
버스 운전사가 자기만 앞을 보고 모든 창문을 하나도 보이지 않게 뭐 커튼 치고 신문으로 바르고 아예 안 보이게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운전을 하면은 멀미가 나잖아요. 많은 직원들이 멀미를 왜냐면 앞에 안 보이니까 멀미하다가 이제 내리겠죠. 어. 근데 만약 버스 기사 친절하게 창문을 다 열고 가는 길을 보여주고 중간에 마이크로 설명도 해주고 그러면은 어느 누구도 안 내리고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 형태로 이제 경영을 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VMVS의 하나의 어떤 실행하는 어떤 좀 쉽게 그렇게 이제 버스 운전사 사례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시엔티테크의 VMVS를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때 비전 스쿨이 끝나고 2007년이니까 정말 지금으로부터 한 14, 15년 전의 실제 일입니다. 14년 전의 일인데 저는 비전 스쿨이 끝나고 당시는 이제 시엔테크 요 약원 요게 아니었고 좀 최근 다시 한번 정비한 거긴 한데요.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밸류를 이 기도문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 기도문으로 우리 시니테크가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를 뭐 한마디로 뭐 정리하기도 너무 어렵고 그래서 그냥 이 기도문으로 정리를 했거든요. 이 기도문으로 정리를 하면서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콜라보레이티드 뉴 트렌드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협력해서 새로운 트렌드를 이런 협력해서 만든 새로운 트렌드 기술을 결국 스타트업들 간의 협력적인 새로운 트렌드 기술을 끌고 가는 그런 투자 기업, 엑셀러레이터 기업 이렇게 이제 저희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가치를 창조한 정의로운 기술, 또 세상에 선한 영향을 발휘하는 기술 창조하는 기업 이런 형태로 이제 저희 대외적으로 저희의 가치를 표방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시엔테크 기도문은 저희 본사 사옥 1층에 이게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저희 기도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주님의 사 시엔테크를 세워주시고 선한 기업이 주님의 주신 사업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증거하기 위해 주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니 감격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회사의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풍성한 물질의 복을 주시고 그 선한 물질이 세상에 주님을 증거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되게 하옵소서. 회사의 리더에게 항상 성령 충만한 지혜와 용기 그리고 겸손함을 허락하시고 모든 임직원을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며 생명의 노래를 부르는 선한 공동체로 늘 깨어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손을 잡으셔 좁은 길을 걸으며 하나님 나라의 새 역사를 꿈꾸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이제 회사의 모든 행사 할 때마다 저희가 직원들한테 이렇게 전도하거나 사실 그런 프로세스는 없는데 적어도 1년에 2번 전 직원이 모이는 행사의 시작은 이 기도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다니지 않건 회사가 추구하는 밸류에 대해서는 기독교 정신을 가져와서 우리 회사를 창업했다라는 창업자의 이념에 대해서는 모든 직원들이 존중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기도문으로 저는 이제 그 회사에 1년에 2번 행사를 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미션입니다. 미션도 제가 2007년 비전 스쿨 끝나자마자 썼는데 미션은 사실 저희가 투잡 엑셀러레이터 초기 스타트업 초기 기업을 이제 스타트업 기업이라고 좀 많이 부르고 있잖아요. 초기 스타트업의 투자와 보육을 동반하는 그런 투자 회사를 엑셀러레이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말로는 창업 기획자 이런 형태로도 불립니다. 그래서 저희 미션은 무엇이냐면 미션도 저희가 이렇게 정확하게 직원들이 이해하고 언제든지 기억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놓았는데요. CNT테크는 ICT 시장에서 최신 기술과 최적의 운영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 플랫폼 사업을 통해 클라이언트의 매출 향상과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부가치를 창출하고 아시아 지역의 스타트업 투자 및 육성 이바지한다. 그렇게 이렇게 미션을 정했습니다. 저희 비전을 보면은 저희 지금 5번째 비전을 걷고 있습니다. 제가 2007년에 비전 특구를 갔다 오자마자 그 당시 이제 2003년에 제가 CNG 특구를 설립했고 이미 이제 회사 한 5년 정도 지난 상태였었거든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정말 제가 봐도 직원들한테 어떤 비전을 제시를 할 만한 게 생존밖에 없었겠다. 그래서 과거의 이야기를, 과거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이때는 생존이라는 비전밖에 없었겠네라고 해서 2007년까지는 우리는 생존을 위해 달려왔다라고 하면서 생존이라고 정했습니다. 2007년, 8년 요 사이에 저희가 이제
지금은 주력 사업이 초기 기업에 투자하는 엑스러이터 투자 회사이지만 2007년 저 당시에는 어떤 저희가 업을 했었냐면은 CNC테크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피저 쓰면 1588, 5588 이런 대표 번호가 있었고 또 홈페이지 주문도 있고 또 모바일 주문도 있습니다. 피자 자체 모바일 앱이 있죠. 그게 미스터 피자도 있고 도미노 피자도 있고 KFC도 있고 BBQ도 있고 뭐 멕시카나 치킨도 있고 우리나라의 웬만한 프랜차이즈나 그런 것들을 다 자기 채널로 가지고 있습니다. 시엔테크는 이제 그런 것들을 공급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2008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우리나라의 모 대기업과 이 시장을 두고 경쟁을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근데 이제 당시 이제 경쟁을 아주 잘 하고 있었고, 근데 그 당시 그래도 상대가 대기업이었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비전을 선포를 할 때, 우리가 한국 푸드테크 시장을 통합하자. 그래야지 이 시장에 크지 않은 시장이지만 효율이 올라가고, 이를 기반으로 이런 외식업이 더 활성화될 수 있다. 해서 이제 통합 비전을 세웠는데, 처음에 정말 직원들도 저게 되겠어. 중소기업이 어떻게 그래도 이런 외식 주문하는 시장 플랫폼을 통합을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은 뭐 비전을 제시했으니까 여기에 맞춰서 이제 막 그 전략을 짜고 이렇게 뭐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겠죠. 근데 실제 2011년 12월에 저희 시장 점유율이 당시 97%였습니다. 우리나라 프랜차이즈는 모두 신티테크의 이런 주문 중개 채널을 다 쓸 수밖에 없을 정도로 시장을 통합을 했었죠. 이게 비전 선포의 힘이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고요. 우리 2015년에는 저는 이 기술 가지고 표준화를 시키고 또 세계화를 시킬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때 또 비전을 선포를 했습니다. 2015년에. 저희가 엑스러이터 업을 시작한 게 2012년이기도 한데 2012년도에는 표준화 세계화 핵심 역량 강화는 빠져 있지만 이 표준화에 엑스러이터 업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표준화된 기술을 스타트업들한테 이전을 해주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고 이 비전에 따라서 저희는 기술의 표준화를 만들어냈고 저희 플랫폼 위에 배달의 민족, 요기요, 뭐 배달통 모두 저희 플랫폼 위에서 사업을 시작을 할 수 있었고요. 또 해외 진출을 하기 위한 표준 기술들을 정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역시 4년 동안에 비전의 힘을 또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비전 2019 같은 경우에는 당시 많은 분들이 왜 시엔티테크가 배달앱을 만들지 않느냐. 사실 뭐 배달앱 업계에서도 시엔티테크가 배달앱 시장에 진출하는 것들을 투자자들이 경계할 정도로 상당히 저희를 주시했었는데 저희가 이 스타트업들을 보육하고 투자하고 결국 도와주는 업을 2012년에 시작을 했고 당시 스타트업들이었었던 배달앱들이 저희 플랫폼에서 시작을 했는데 저희가 그들과 경쟁하는 부분들은 단기간에 돈을 벌 수 있을지 몰라도 앞으로 먼 미래를 보았을 때 또 시엔티테크가 추구하는 이런 기독교 정신에 기반한 가치를 보았을 때 너무 물질을 쫓는 의사결정이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달앱을 만들지 않고 저희 가지고 있는 기술로 해외 시장을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비전 2019는 세계 시장 거점 확보와 세계 시장 지배력 강화였었는데 세계 시장에 대해서 7개 국가에 중국,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또 심지어 몽골, 뭐 필리핀, 대만, 홍콩 이런 7개 국가에 저희가 진출을 하게 되었고 2019년도 말에 많은 분들이 뭐 홍콩에 갔을 때, 대만에 갔을 때, 필리핀에 갔을 때, 심지어 몽골에 갔을 때도 KFC 매장에 있는 키오스크가 이제 시엔티테크에서 공급한 이런 주문을 내리는 키오스크라는 것들을 보고 많은 분들이 사실 놀라셨습니다. 이것도 역시 비전의 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에 저희가 어떤 것을 깨달았냐면은 해외 시장 진출을 하는 것과 당시 또 엑셀러레이터링을 2016년도부터 저희가 저희 의도와 상관없이 점점 더 영역을 넓혀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찾아오기 시작했고 이 스타트업 기업들을 투자해줘야 되고 해외 진출과 사실 엑셀러레이터업을 동시에 진행을 하는 것들이 상당히 좀 버거웠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2016년에 19년까지가 기존의 본업을 하면서 해외 진출도 하고
7개 국가를 계속 돌아다니면서 또 스타트업 기업들을 보육 투자도 하고, 어, 저희 기업 규모에 비해서 너무 많은 일을 하게 된 게 또 이 4년의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깨달았던 거는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서 저희 회사가 드리는 노력과 이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저희가 보육 투자하는 노력과 가성비를 비교해 보니까 이 스타트업 생태계에 저희가 보육하는 이 노력에 대한 가성비가 훨씬 높다는 것들을 2019년 상반기에 깨닫기 시작했고, 그 당시 비전 2023을 제가 설계를 할 때 스타트업 엑스플로이터로서 비중을 둘 때가 되었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판단하고 이제 비전 2023을 아시아 넘버원 엑스플로이터로 선포를 했는데, 갑자기 이제 2020년에 코로나가 터지고, 코로나가 터지니까 자연스럽게 해외 사업을 축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출장을 못 나가니까 온라인 미팅과 또 원격 지원을 통해서 거래할 수 있는 국가와 클라이언트만 남겨두고 저희가 좀 축소를 하기 시작했고, 해외 쪽에 축소를 하다 보니 회사에는 많은 힘이 남게 되었고, 모든 역량을 엑스플로이터에 너무 자연스럽게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게 2020년이었고, 2020년의 집중으로 인해서 저희는 그리고 우리나라 엑스플로이터 업계 1위로 올라서게 된 게 2020년 말입니다. 코로나에서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고, 저희도 해외에 그동안 진출해서 많은 부분들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해외 못 나가는 부분이 안타깝긴 했지만, 이 역시도 이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에 또 스타트업 기업들을 보육하고 투자하는 이런 일에 집중을 하게 한 것도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동안 2,000개 이상의 스타트업을 육성을 해왔습니다. 현재 지금 이 자료를 만들고 나서 투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투자 스타트업도 이제 180개가 넘었었고요. 또 투자 회사 중에 17개 회사를 회수했고, 이 초기 투자는 정말 중요한 것이 후속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후속 투자를 유치한다는 것들은 회사의 이제 저희가 투자한 회사의 가치가 높아졌다는 것이고, 이 가치가 높아진 것들이 이제 저희의 또 이익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정말 그 엑스플로이터 역량을 판단하는 후속 투자 유치 건수가 업계에서 가장 높은 건수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 또 스타트업 엑스플로이터에서 가장 중요한 라이센스라고 할 수 있는 팁스 운용사의 자격도 저희가 조기에 취득함으로 인해서 많은 팁스 연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팁스 연계 투자는 저희가 1억 이상을 투자하게 되면은 정부가 일정 심사를 통해서 5억 원 이상의 R&D 자금을 그랜트 방식으로 주는 그런 굉장히 강력한 초기 투자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팁스 운용사로서도 저희가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저희 현재 조직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비전을 제가 제시한 아시아 넘버원 엑스플로이터 2023년에 되자라는 그 비전 때문에 현재 기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다른 C레벨 부사장급들한테 기능적으로 많은 부분들을 어, 권한 위임을 했고, 저는 현재 엑스플로이터 사업 본부의 본부장을 겸임하면서 총 10개 엑스플로이팅 팀을 이끌고 이 스타트업 생태계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엑스플로이터 사업 본부이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제가 계속 엑스플로이터 업에 대한 설명을 많이 드렸었는데, 그 엑스플로이터 예, 제가 엑스플로이터 업에 대한 이제 설명드리기 전에 혹시 질문이 있는지 잠깐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질문이 아직 없네요. 네, 진행하겠습니다. 엑스플로이터는 기존에 이제 벤처 캐피탈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벤처 캐피탈이 투자하기 전 단계 굉장히 작은 기업들입니다. 저희가 투자한 회사들 투자 시점에 직원 수를 그때 한번 평균을 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3.8명, 3.8명. 4명이 채 안 되는 회사에 이제 투자를 하는 일은 어찌 보면은 이거는 기부인가?
그리고 그 기부액이 점점 저희 회사 규모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늘어나는 걸 보면 정말 겁나기도 합니다. 겁나기도 하는데, 이 업에 대해서 이제 저도, 사실 엑셀러이터 업 자체가, 한 8, 9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회사가 엑셀러이터 사업을 시작한 업력과, 한국의 엑셀러이터 투자업 자체 업력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엑셀러이터 업에 대해서는 도대체 지속 가능한 수익을 어떻게 내야 하는지 이런 어떤 성공에 대한 어떤 표준을 제시한 선도 기업이 아직 없습니다. 어, 저희도 좀 노력을 통해서 그런 하나의 이제 성공 모델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저희도 정의를 해나가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요즘에 샌드박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규제 샌드박스로 많이 들으셨겠지만은, 엑셀러이터들은 스타트업들한테 샌드박스를 제공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저는 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샌드박스는 이제 뭐 그냥 그 사전적인 정의를 보면, 컴퓨터 메모리에서 애플리케이션 호스트 시스템에 해를 끼치지 않고 작동하는 것이 허락된 보호받는 제한구역. 그러니까 이 구역에서는 실험적으로 뭐든지 해볼 수 있는 그런 구역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테스트 환경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데, 엑셀러이터는 실수할 수 있는 또 성공하지 못할 확률이 높은 상태에서 말 그대로 이제 천사 투자, 엔젤 투자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 투자금으로 충분히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을 편안하게 제공을 해주는 그런 투자자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 아마 기사를 좀 보시면은 음, 창업 기획자 또 엑셀러이터 이렇게 두 가지 용어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원래 엑셀러이터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 공용어인데, 우리나라 국회에서 엑셀러이터 관련된 법을 통과시킬 때 국회의원분들께서 너무 발음하기 어렵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중기부에서 창업 기획자라고 이제 그렇게 올리면서 정부 문서에는 창업 기획자라는 표현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차량의 가속기라는 뜻으로 뭐 투자, 또 이런 성장을 위한 멘토링, 판로 개척, 기술 개발, 시니테크가 그 엑셀러이터 업계에서 저희가 빨리 자리 잡을 수 있었던 이유도 수요 연계라고 할 수 있는 시장을 찾아주는 이런 노하우,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 조직이 아직 저희도 크게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자체 소프트웨어 개발 조직이 이 스타트업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 엑셀러이터사는 지금 현재 정부가 만 엑셀러이터사를 육성을 해야 한다라는 KPI를 가지고 진입 장벽을 낮춰놔서 현재 300개가 넘습니다. 근데 300개가 이제 그 숫자만 많다라는 평가를 좀 많이 받고 있는데, 왜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지금 엑셀러이터 누적 투자금이 이제 2천억 원, 투자 겹수가 1,700개사인데 저희 CNT테크가 이 중에 180개사를 투자를 했고 지금 거의 200억 원 가까이 투자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거의 10%를 담당을 했다 그러면은 저희 같은 회사 10개면은 만들 수 있는 KPI 이제 300개사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다시 거꾸로 정리해 보자면은 실제 투자 역할을 하는 엑셀러이터는 50개 이하고 연에 10억 원 이상을 투자하는 엑셀러이터는 다시 추리면 또 20개가 안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연에 지금 이제 70억에서 100억 사이를 투자를 하고 있는데, 엑셀러이터는 기본적으로 대형화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뒤에서 다시 설명을 좀 이거는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엑셀러이터는 사실 벤처 캐피탈처럼 벤처 캐피탈은 이제 어, 투자할 때 회사 가치가 적어도 이제 100억이 넘어가는 100억에서 한 3천억 사이 이 정도를 보통 투자를 합니다. 엑셀러이터는 주로 투자하는 구간이 두 구간이 있는데요. 벤처 캐피탈이 투자하는 그런 구간을 시리즈 A 투자, 시리즈 B 투자 그렇게 표현을 하고요. 엑셀러이터는 주로 시드 투자, 프리 A 투자에 투자를 합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도 시드 투자의 회사 가치는 5억에서 15억 사이, 프리 A 구간의 회사 가치는 20억에서 70억 사이. 그러니까 요 구간에 투자하기 때문에 큰 돈을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 가치가 15억인데
5억을 투자할 수는 없는 거죠. 보통 엑셀러레이터 업계에서 지키는 룰 중에 하나가 벤처 캐피탈이 투자하기 전에 저희가 투자한 지분을 두 자리로 만들지 않습니다. 저희가 투자한 지분을 두 자리로 만들면은 벤처 캐피탈들이 투자할 때 매력도가 확 떨어지기 때문에 늘 한 자리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 걸로 보게 되면은 회사 가치가 예를 들어 15억이다. 그러면은 첫 투자가 시드 투자고 또 프리 A 투자까지 받는 것을 감안하면은 10억 정도 밸류 되는 회사는 뭐 많이 투자해봤자 한 6, 7천만 원밖에 투자를 못하는 겁니다. 어, 예를 들어 30억 원 정도의 펀드가 있다라고 가정하면은 VC는 30억 원 정도면은 한 번 투자하고 끝날 예정입니다. 넥스로이터는 30억 원 정도 있으면은 20개 이상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뭐 저희 같은 경우도 시드 단계 같은 경우에는 회사 가치가 5억에서 10억 사이로 저희 투자 금액이 평균 5천만 원. 그리고 프리 A 투자 같은 경우에는 20억에서 70억 사이고 저희 평균 투자 금액이 2억에서 3억 원. 이 정도입니다. 이런 것들 다 평균 내면은 한 겹에 한 1억 정도 평균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 꼴입니다. 그런데 30억의 투자 재원이 있으면 VC는 그냥 한 번 딜 소싱을 하고 IR을 하고 실사를 하고 투심을 거쳐서 투자금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엑스플로이트에는 이거를 20번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한 사람이 20번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인원을 늘려야 되겠죠. 근데 엑스플로이터 그 업이 얼마나 힘든 업이냐면은 음, 예를 들어서 저희가 회수한 기업들 보면은 뭐 최근에 이제 회수한 아웃박스라는 회사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억을 투자를 하고 저희가 이제 한 8억 5천만 원 정도를 회수를 했습니다. 2억을 투자하고요. 그러면 뭐 거의 4.5배 가까이 수익이 났네요. 그러면서 어마어마하게 성공하셨네요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희가 이제 실제 한 6억 5천 정도 이익을 낸 거죠. 근데 뭐 벤처 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50억을 투자하고 50% 수익만 내더라도 25억 원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어찌 보면은 큰 회사에 투자해서 안정적으로 회수를 할 수 있는 벤처 캐피탈이 비즈니스로 보면은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 현재 12개 정도 조합이 있습니다. 12개 조합이 조합 하나하나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현재 한 300억 정도 전체 조합 규모를 어,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300억만 하더라도 엑셀러이트에서 사실 제일 큰 규모인데요. 벤처 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10위권 안에만 들어가더라도 한 수천억이 됩니다. 예를 들어 2천억 정도의 조합 규모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투자업에는 이제 관리보수라는 게 있습니다. 조합마다 관리보수라는 게 있는데 관리보수 2.5%를 받는다 그러면 2천억이면은 그것만 50억 원이잖아요. 근데 벤처 캐피탈은 사실 2천억 정도 운영하는 벤처 캐피탈은 전 직원이 10명이 안 됩니다. 왜냐면은 1년에 딜 몇 개만 잘 투자하고 몇 개만 회수하더라도 회사를 운영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엑셀러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 관리 보수로 인건비도 안 나오고 또 실제 확률적으로 많은 투자를 통해서 확률적으로 많은 투자를 해야지 확률적으로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개를 투자해서 30개를 성공시키는 거랑 10개를 투자를 해서 3개를 성공시키는 거랑은 아예 다른 얘기입니다. 확률적으로 성공을 해야 되는 게임이기 때문에 음, 많은 인원들이 많은 투자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관리 보수로 나오지 않은 부분들을 회수금 가지고만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보육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엑셀레이터들이 보육비를 뭐 500나 Y 컴비네이터나 텍스타 같은 엑셀레이터 보육비를 내고 들어가면 정부가 이제 그 돈을 지원한다거나 아니면 투자 엑셀레이터 그 돈을 사용하게 허락해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벤처 캐피탈들이 상장을 할 때 지속 가능한 수익을 이제 관리 보수로 상장을 했다면은 엑셀레이터가 만약에 상장을 한다면 지속 가능한 수익원은 보육비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근데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민간 주도 시장이 아니라
관주도 시장으로 초기 엑셀러레이터가 자리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 보육비를 스타트업들이 내고 정부가 그걸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대납을 하는 구조입니다. 근데 정부가 대납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또 금융기관, 대기업 이런 프로그램들 다 대납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많은 입찰이 있고 그 입찰에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육비 큰 조직을 데리고 이런 어려운 투자를 하면서 보육을 같이 하는 굉장히 어려운 비즈니스죠. 저희가 엑셀레이터 사업을 하면서 제가 매주 쓰는 전자 기술 창업 타겟팅이라는 칼럼입니다. 전자신문에 매주 월요일마다 지면에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140일의 칼럼의 내용은 벤처캐피탈 엑셀러레이터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바꿨고 저는 이 노하우를 다른 엑셀러레이터들한테 좀 전파하기 위해서 칼럼을 썼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작은 금액을 여러 세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인바운드 딜 소싱을 해야 된다. 딜이 들어오게 해야 된다. 근데 사실 딜이 들어온다라는 개념은 원래도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콜드메일, 콜드콜 이렇게 부르면서 콜드메일이나 콜드콜로 들어오는 딜은 사실 보질 않고 다 덮이는 딜이었습니다. 근데 엑셀레이터는 이 딜을 중시해야 한다. 그리고 회수 시점도 뭐 상장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시리즈 B단계 벤처 캐피탈의 두 번째 투자를 할 때 회수를 해야 된다. 이런 형태로 제가 저희 노하우를 정리한 칼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인바운드 딜 소싱 프로세스를 만든 그런 프로세스인데요. 제가 아까 이제 저기 운영진한테 이제 아까 좀 안내 받은 그거 하나 공지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질문을 많이 해주시고 아주 좋은 질문 해주신 분 다섯 분께는요 그 스타벅스 쿠폰을 드린다고 합니다. 5분 스타벅스 쿠폰을 드린다고 하니까 사이사이 질문을 좀 해주시고 또 이게 엑셀 사업이 좀 익숙치 않으실 테니까 뭐 이렇게 뭐 제가 설명드리다가 이해가 안 되셔도 질문을 좀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바운드 딜소싱 체계를 이제 저희가 이렇게 잡았는데 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회사에 콜드메일, 콜드콜이 들어오면은 저희는 그거를 인바운드 딜소싱이라는 표현을 바꿨습니다. 네트워크 기반으로 투자 딜을 가져오는 그런 것들 아웃바운드 딜소싱 이런 식으로 이제 용어를 정비를 했습니다. 인바운드 딜소싱하는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회사에 옛날에 얘기했던 콜드메일이 왔을 경우에 100% 신뢰성 있는 피드백을 해줘야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콜드메일이 들어오면 다시 인바운드 딜이 들어오는 거죠. 24시간 내로 저희가 피드백을 합니다. 제가 다 직접 피드백을 합니다. 뭐 언제 줌 미팅 스케줄을 잡을 수 있다는 링크를 보내거나 또는 KPI가 여기까지 된 다음에 다시 문의를 달라고 하거나 또는 어떤 보육 프로그램 소개합니다. 여기는 보육이 필요하구나. 보육 프로그램 소개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딜소싱 체계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딜이 많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딜이 많이 들어와야 되다 보니까 인바운드 딜 소싱에 대한 채널을 강화했습니다. 마케팅을 강화한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전자신문 칼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가 178회까지 썼는데요. 아닙니다. 182회까지 썼습니다. 182회까지 썼는데 이것도 인바운드 딜 소싱을 위한 매주 제가 쓰고 있는 칼럼이고 그리고 심지어 인바운드 딜 소싱을 위해서 오늘 아침에도 했는데요. 그 아침마다 스타트업 모닝커피라고 하는 CNTV 전화성 CNTV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이 의미가 이제 CNT가 투자하면 승리한다 CNTV 이런 의미인데요. 여기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아침 8시 40분에 저희가 투자한 스타트업을 소개하고 이 스타트업이 어떻게 투자를 받게 됐는지 또 그런 노하우들을 알려주면서 두 가지 목적인데 스타트업들이 또 저희 투자나 보육을 받기 위해서 문의하게 하는 목적과 모닝커피에 소개되는 스타트업을 보고 벤처 캐피탈들이 후속 투자를 요청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후속 투자를 위한 자료 요청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두 가지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매월 평균 70건 이상의 투자 보유 문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 또 이런 미디어에 대한 저희가 보도자료도 내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는 신뢰성 있는 피드백과 또 이런 유튜브 등의 유효한 마케팅으로 좋은 스타트업에 대한 딜들을 충분히 지금 확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 들으시는 CBMC 회원님들도 저희 그 CNTV 좀 구독해 주시고 좀 보시면은 이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해서 좀 빠른 이해, 또 최신 트렌드에 대한 최신 동향에 대한 빠른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회수 시점의 변화입니다. 회수는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뭐 벤처 캐피탈이나 액셀러레이터나 M&A 시점이나 또는 상장 시점에 회수를 하는데 저희가 이렇게 회수한 기업들을 이제 분석 대부분이 보면은 여기서 한 30%가 M&A고 나머지는 세컨더리 펀드라고 하는 벤처 캐피탈의 구주 메가 펀드에 이제 매각을 한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더 클 수가 있어도 그냥 회사 내부 프로세스 시리즈 B에 일단 회수를 합니다. 시리즈 B 단계나 그 전에 있는 M&A에서 회수를 하고 다시 그 돈으로 펀드를 만들어 재투자를 하고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저희가 투자한 쿠켓은 처음에 이제 고려대학교 3학년 학생을 만나서 저희가 법인 설립까지 해주고 무료로 사무실 한 켠에 있게 하면서 8천만 원 정도 투자해주고 회사가 만들어졌습니다. 2014년 일이거든요. 2018년에 이제 시리즈 B를 받았습니다. 당시 회사 가치가 300억이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회수한 금액이 22억 원이었습니다. 사실 굉장히 뭐 당시 업계에서는 이 현금 회수로 가장 큰 밸류 28배라고 하는 수익률 자체가 이제 그 당시 업계에서 이제 좀 전설처럼 2018년 전설처럼 이렇게 나올 정도로 좋은 회수였었는데 그때 또 많은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포켓은 지금 더 클 건데 그때 나와야 되냐. 근데 저는 그때 프로세스를 이렇게 해야지만 지속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때 회사 22억 원을 2억 원에 또 많은 또 LP들과 회사가 일부 돈을 보태서 55억 원짜리 펀드를 또 만들었거든요. 그 55억 원짜리 펀드로 또 34개 기업을 투자를 했고 그게 엑셀러레이터가 투자한 선순환 구조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쿠켓은 지금 시리즈 D까지 가고 현재 회사 가치가 2천억이 됐습니다. 물론 더 벌 수도 있었겠죠. 근데 저는 엑셀러레이터가 이런 선순환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스타트업 생태계에 투자를 해 주어야지만 스타트업 생태계가 선순환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원칙을 지키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결과들을 이제 얻게 되었고요. 아까 서두에서 잠깐 설명드렸듯이 이제 올해만도 올해 1년 동안만 400개 기업을 육성을 하고 있고 올해는 저희가 목표가 100개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것이 목표였었는데 충분히 지금 가능한 현재 성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7, 8월에도 여러 건 지금 회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이제 한국 기록을 세웠는데요. 이제 투자 회사, 뭐 엑셀러레이터뿐만 아니라 벤처 캐피탈도 있고 신기사도 있고 프라이빗 이쿼티도 있고 여러 종의 투자사가 있는데 우리나라 투자 역사에서 한 투자 회사가 1년에 78개 기업에 투자한 게 이제 작년에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 전에 기록이 이제 41개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78개로 기록을 세웠고 올해 그 기록을 다시 저희가 깨는 순항을 하고 있고 그렇다 해서 투자를 막 하고 아무 기업이나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양질의 기업을 잘 뽑아서 양질의 기업을 보유하고 그 중에 투자를 하는 굉장히 나름대로 회사 내부의 그런 품질을 투자 품질 또 보유 품질을 검증하는 프로세스를 만들어가면서 선도적으로 엑셀러레이터 업계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리즈 B에 이제 회수를 하고 사실 이제 시리즈 B 단계가 되면은 그 회사의 자본이 평균 100억 원 이상은 충분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쿠켓 같은 경우는 시리즈 B 치고는 살짝 이제 밸류가 낮았었는데 대부분 시리즈 B는 평균 한 100억 정도 펀드레이징이 되거든요. 회사에 이제 100억이 들어오면은 이 엑셀러레이터가 뭐 더 이상 뭐 보육을 한다 이런 개념이 없어집니다. 보육의 개념이 없어지고 결국은 이제 그때 저희도 회수를 하면서 이제 아름다운 이별을 하는 거죠. 뭐 아름다운 이별도 아닙니다. 저희 사실 그 저희가 투자한 회사들이 그 카카오 단톡이 있거든요. 200명이 넘게 있는데요. 그 저희가 회수한 기업들 다 안 나갑니다. 그냥 거기에서 계속 소통하고 또 시작하는 기업들 도와주고 뭐 이렇게 뭐 사실 뭐 아름다운 이별은 아니지만 주주로서 이별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마지막 멘토링이 있습니다. 마지막 멘토링을 할 때 제가 이 책을 이 스타트업 대표한테 주면서 마지막 멘토링을 합니다. 슈퍼컴퓨트라는 책인데요. 이 슈퍼컴퓨트는 한 번쯤은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우버에 대한 얘기고 우버의 창업자인 켈러닉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버가 굉장히 위대한 회사죠. 위대한 회사고 그 켈러닉의 정말 공격적인 저돌적인 이 경영 능력에 대해서는 저도 되게 그 부분 정말 존경을 합니다. 근데 이제 켈러닉이 우버에서 쫓겨나고 또 우버도 지금 중국에서 디디다차한테도 지고 동남아에선 그랩한테도 지고 이렇게 된 여러 가지 이유를 보면은 시리즈 B 이후에 어, 회사에 큰 조직과 큰 자본이 들어오고 나서 반드시 갖춰야 하는 이 내부 통제 시스템을 만들지 않았다. 저는 이 책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고 켈러닉의 도덕적인 문제가 있었구나라고 결론을 낸다기보다는 켈러닉이 그 당시 내부 통제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지 않았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리즈 B단계 가면은 저는 이 책을 이제 주면서 마지막 멘토링을 하는데요. 어, 이 저희도 이제 마지막 그 시리즈 B 투자가 일어나게 되면은 먼저 제일 먼저 그 스타트업 대표님들한테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이 인사 HR팀을 이제 꾸려야 된다라는 마지막 멘토를 합니다. HR팀을 꾸리면 HR팀이 내부 통제 시스템, 사규를 포함해서 정비를 하게 하고 또 시리즈 B에 투자를 한 투자자들과 이사회를 만들게 합니다. 이사회를 만들 때 보통 제가 이런 멘토링할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대표님이 경영자고 대표이사인데 대표이사가 높을까요? 이사회가 높을까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제 밑에 있는 거 아닌가요? 저랑 동등한가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이사회는 대표이사 위에 있게 되죠. 위에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부 통제 시스템 룰로서 대표이사가 결정할 수 있는 어디까지 결정을 할 수 있는 결정 권한에 대한 정의, 이사회 허락을 해야 되는 어떤 타스크에 대한 정의를 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HR팀한테 독립성을 줘야 되고 사교를 지킬 수 있는 어떤 공정성을 줘야 되고 또 이사회 결정 권한에 대한 존중, 또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제한 이런 것들을 마지막 멘토링을 통해서 깨우치게 합니다. 깨우치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IPO 기준, 상장 기준의 내부 통제 구축에 대한 사례들, 또 외부 등기사의 필요성들, 또뭐 외부 등기사 안 하면 안 되냐고 이렇게 막 우기시는 분들도 어, 정말 이분들 정말 되도록이면 투자 회사 중에서도 이제 벤처 캐피탈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똑똑한 사람을 좀 등기사로 요청을 차라리 해라. 월급을 주지 않고 조언을 얻을 수 있다. 뭐 여러 가지 멘토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멘토링이 성공적으로 잘 된 회사가 대표적으로 뭐 쿠켓, 아웃박스 이런 회사들이거든요. 어, 그분들은 이제 시리즈 B 투자 이후에 투자자들과 잘 뭐 딜을 해가지고 자기 권한을 높인 것이 아니라 좋은 등기사진을 만들고 그 등기사진을 스스로 자기를 전지하게 하면서 그 다음 단계 시리즈 C와 D까지 간 이런 좋은 사례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시리즈 이제 B까지 들어간 회사가 이제 한 20개 가까이 되는데요. 마지막
제가 이제 저 주주명부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마지막 멘토링으로서 이 책을 주고 또 그러면 다시 한번 또 읽기 옵니다. VMVS. 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주시면은 네. 혹시 제 목소리가 안 들리시나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채팅이나 좀 음성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화성 사장님,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들리십니까? 나석환 회장님 말씀 들립니다.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들리세요? 네, 잘 들립니다. 예, 잘 들립니다. 네네. 그래요.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성 사장님은 기본적으로 뭐 전자공학도 전공하셨고 MBN에서 뭐 경제 특강도 하셨고 기업도 매년 이렇게 비전을 이렇게 차근차근히 해가지고 오늘까지 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또 해외도 진출하시고 그래서 누구보다도 폭넓게 모든 흐름이나 이런 것도 잘 아시고 기업 내용을 잘 간파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들어보니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을 상대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정확하게 그 기업을 평가하고 하는데 어떤 조직에서 하게 되십니까? 그러지 않으면 거의 대부분을 전화성 사장님이 결정하시는가 하는 문제고 네네. 만일 전화성 사장님께서 그걸 결정하신다 그러면은 투자 결정을 하신다 그러면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뭔가 하는 걸 제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예. 저희가 이제 투자하는 아까 이제 투자의 회사 가치로 투자 트랙이 두 개가 있었다는 말씀은 이제 시즈 투자, 프리 투자 트랙이고 또 그 외에 저희가 이제 투자하는 방법론적인 두 개 트랙은 이제 보육 중 투자가 있고요. 또는 이제 보육 전 투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육 후 투자, 보육 후 투자와 보육하지 않은 상태로 투자. 보육 중에 투자를 할 수 있는데 보육하지 않은 상태로 바로 투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 중에 투자를 하는 경우는 상당히 안전한 것이 저희가 보통 올해 400개 기업을 보육을 하고 있는데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총 38개 프로그램을 지금 나눠서 보육을 하고 있고 한 프로그램당 평균 10개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10개 기업을 한 6개월 정도 보육을 하다 보면은 10개 기업의 선발 과정 자체도 상당히 신중히 선발합니다. 그리고 10개 프로그램들이 저희 단독으로 한다기보다는 산업은행과 같이 하는 프로그램, 기업은행과 같이 하는 프로그램, 또 한국타이어와 같이 하는 프로그램,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같이 하는 프로그램, 관광공사와 같이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 저희도 저희지만은 한국관광공사의 공신력, 뭐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공신력, 그들의 공신력을 가지고 스타트업들을 뽑아서 보통 경쟁률이 한 20대 1까지 나옵니다. 뽑아서 그 중에 또 보육을 하면서 20%의 투자를 하기 때문에 보육 중에 하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양질의 프로그램을 선발을 할 때 저와 저희 내외부 심사위원이 집중해서 보고 보육 과정도 여러 저를 포함한 내부 임원들이나 멘토진들이 보면서 체크를 하기 때문에 되게 안전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식인 바로 투자기 같은 경우는 프로세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매주 줌으로 IR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8개 회사를 이제 계속 만나고 있는데요. 저희가 처음 보는 8개 회사들을 만났을 때 제가 먼저 판단으로 여긴 바로 투자하지 않으면 실기하겠다. 그런 판단이 올라오거나 이거는 좀 더 이렇게 KPI를 점검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메모를 해서 한 8개 중에 일주일에 평균 한두 개를 저희 10개 팀에 이렇게 배정을 합니다. 저는 배정받은 그 팀이 제가 그 메모에는 어떤 메모가 되어 있냐면은 이러이러한 점이 우수해서 투자를 바로 검토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메모와 제가 생각하는 적정 밸류에이션, 투자 금액 이런 것도 제가 메모를 해놓게 되면은 해당 팀에서 그 정보를 가지고 그 기업에 실사한 다음에 이제 텀시트를 보내는 투자 의사를 보내는 이런 형태의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메모를 보냈다 하더라도 실사하다가 그게 이제 구주로 PT를 할 때 거짓된 정보가 있다거나 좀 과다 계산이 되었으면은 실사 중에 이제 드롭을 시키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뭐 감사합니다. 전 사장님 워낙 부지런하게 잘 하시니까 크게 성공하시라고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CBMC 활동도 활발하게 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또 다른 질문 없으실까요? 태평국 국장님 질문 있으신가요? 그 음성이 안 들리셔가지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최평국 회장님, 예, 뮤트가 풀려 있으셔서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최평국 회장님 말씀하셔도 될 것 같거든요. 태평 국장님 여기 그 음성이 나오지는 않고 있으셔서요. 혹시 괜찮으시면 채팅방에 올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질문 내용을요. 네, 그 채팅 질문 올라오기 전에 제가 2019년도에 부산에서 했었던 한국대회에서 그때 이제 어, 어, 이런 형태의 이제 세션에서 스타트업 기업들 그 CBMC 이름을 건 투자 유치 대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5개 기업이 발표를 했고 저희가 그때 5개 기업에 4개 기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를 했는데 그때 투자한 그때 부산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투자했었던 부산 기업인 푸드팡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당시 투자 발표했을 때는 리테일형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했었거든요. 그 푸드팡이라는 회사가 그때 저희가 이제
3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3억 원을 투자하고 10% 이제 지분을 받았는데 그 팁스에도 성공을 했고요. 팁스 이후에 매출이 계속 성장을 해서 올해 매출이 한 지금 170억 원 정도 되면서 지금 회사 가치 한 200억 정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년 만에 그때 이제 한국대에서 은혜롭게 만난 회사가 이렇게 잘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그때 울산 회사인 팀솔루션이라는 회사는 당시 현대중공업에 있는 팀들이 나와서 만든 회사인데요. 그 디지털 트윈, 이제 조선업의 상상 공장을 혁신한 디지털 트윈 쪽 회사였었고, 그 당시 그 회사도 저희가 2억 원을 투자했고 한 50억 정도 밸류에이션을 투자를 했는데 그 회사도 지금 회사 가치가 지금 300억을 바라보고 형들 2년 만에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때 그 한국대에도 되게 좀 은혜로운 은혜롭게 투자 좋은 기업들이 을 찾을 수 있었고 그 두 기업이 모두 다 크리스찬이어서 젊은 크리스찬으로서 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평국 회장님 네, 그 채팅으로 질문 주셨는데요. 인천에서 Y가 3개 기업과 1개 기업을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기업 규모 또는 종류가 어떻게 되면 투자 규모가 어느 정도까지 보시는지 투자 의뢰를 하려면 어떤 경로로 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는 주로 이제 3년 내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었는데 3년 내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고 작은 규모 시작하는 회사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시드 투자와 프리 A 투자 두 개 나뉩니다. 그러니까 저희 평균 투자 금액은 1억 원 정도이긴 한데요. 5억에서 10억 사이 정도 되는 회사는 한 5천에서 1억 원 정도 투자하고 그 다음에 20억에서 70억 사이 프리 A라고 얘기를 합니다. 프리 A 투자는 저희가 2억에서 3억 원을 투자하는데 그 프리 A 투자를 할 때 저희가 팁스를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팁스는 저희가 그래서 평균 2억 원을 투자하지만 푸드팡도 아까 그때 마찬가지였죠. 저희가 3억 원을 투자했는데 팁스로 7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10억 정도 수요를 받아가지고 2년 만에 회사가 성장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정도 규모로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종은 전 분야 다 투자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그 전산학 전공해서 그 소프트웨어 쪽에 가장 저희가 강세를 보이고 있긴 한데요. 소프트웨어 이런 ICT뿐만 아니라 뭐 바이오라든지 바이오도 뭐 이런 의학 바이오, 식품 바이오 다 모든 영역을 투자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제조 쪽으로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도 저희가 총 인천 스타트업 기업도 10개 이상 투자를 했고 올해도 인천 스타트업 기업들 중에 이제 인하대학교에서 이런 약품을 어, 약품 제조에 들어간 협동 로봇이라든지 또 이런 바늘 없는 그 인젝션 기술 뭐 이런 인천에 상당히 이제 바이오 쪽 회사들이 많아서 그쪽 회사들에 현재 지금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초기 기업을 투자하다 보면은 저희뿐만 아니라 이렇게 초기 기업에 투자하는 창업기획자, 엑셀러레이터들은 대부분 창업가를 사실 창업가를 보는 게 80%입니다. 창업가를 본다라는 부분들은 크게 두 가지인데 기업가 정신도 보고 또 보통 저희가 이제 저희가 받는 사업계획서, 저희가 받는 IR 자료에 표준 발표 순서를 저희가 보통 제시를 하거든요. 그 표준 발표 순서가 뭐 시장의 문제점 1번, 두 번째가 솔루션, 그러니까 해결 방향을 제시하는 거죠. 세 번째가 거기에 들어간 기술, 네 번째가 경쟁자, 다섯 번째가 비즈니스 모델, 여섯 번째가 팀 소개인데요. 그 창업자가 얼마나 얼마나 많은 경험에 누적으로 그 시장의 문제를 정했는지, 그리고 그 시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포괄해서 그 창업자를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담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메일 주소를 하나 남겼는데요. ir@cntt.co.kr인데 이쪽으로 이제 사업 계획서를 자유 형식으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보고 피드백을 드리고 있고 따로 요구하는 양식은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보육을 받게 되시면은 저희 보육 프로그램에서는 이 사업 계획서를 방금 말씀드린 6개 단계 순서로
그렇게 이제 보통 IR대 컨설팅이라고 하는데 IR대 컨설팅을 진행을 해서 저희 투자 이후에 이제 벤처 캐피탈 투자 유치에 도움이 되는 형태로 IR 이런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정비를 해드리고 또 피칭에 대한 발성 코칭까지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래서 여기 제가 이메일 주소 남겼는데요. 이 이메일 주소로 이메일을 주시면 저희가 요걸 주 채널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메일 주소로 제가 메일을 받고 피드백을 드리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이제 어, 여기 링크를 제가 하나 또 보여드리면 저희 이제 이메일을 통해서 제가 이제 약속을 하게 된 경우에는 이런 형태의 제가 답장을 많이 보냅니다. 그래서 그 답장을 보내드리면은 보통 이제 사업기획서가 제가 만약에 타당하다라고 하면은 이런 형태의 답장이 많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투자 받기 전에 저희가 투자한 포트폴리오사들이 대부분 저희 유튜브에 있어서 저희 유튜브를 한번 보는 게 도움이 된다. 그리고 이 구글 덕스 링크에 들어가면은 이런 줌 IR을 진행할 수 있는 날짜를 입력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내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그, 질문이 없으셔서 그냥 이제 저희가 아까 투자 펀드, 투자 조합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드렸었는데요. 요즘에 이제 제가 이제 협회 활동을 두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벤처기업 협회하고 엔젤 투자협회 제가 다 양협회 다 등기 임원으로 있거든요. 벤처기업 협회에서 또 일부 그 과학기술 벤처인들이 나와서 이번에 재단법인을 하나 이제 설립을 하고 있는데 많은 이제 기성기업인들, 스타트업 기업인들이 아무래도 연령대가 되게 어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스타트업 업계 창업자의 이제 평균 연령이 한 30대 후반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후배 기업인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했을 때 엔젤 투자를 그냥 이제 이런 저희 같은 경우는 조직적으로 보육하고 조직적으로 투자를 하고 조직적으로 회사는 이런 전문 회사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이제 개인 엔젤 투자가 좀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선배 벤처 기업인들이 모여서 보통 펀드를 만들면은 이 펀드를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그런 사람을 GP라고 합니다. GP, 제너럴 파트너. 그 펀드에 이제 참여하는 그런 사람을 LP, 리미티드 파트너라고 하는데 보통 개인 LP 분들이 참여하는 이런 조합이 최근에 활성화됐습니다. 그 엑스러이터가 현재는 그러니까 조합 종류가 엑스러이터가 만들 수 있는 조합이 어, 개인 투자 조합과 벤처 투자 조합 두 개의 조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벤처 투자 조합은 원래 벤처 캐피탈들이 주력으로 만든 조합인데 최근에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도 한국타이어나 기업은행 이런 대기업들이 저희 LP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기업 LP들이 개인 투자 조합에 참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개인 투자 조합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가 70%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이 예를 들어서 20억을 넣었다. 그러면 개인들 돈을 모아서 14억을 구성하는 건 사실상 뭐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도 중기업에 건의해서 벤처 투자 조합을 엑셀러이터들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근데 원래 엑셀러이터들의 주력으로 만들 수 있는 조합은 개인 투자 조합입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 조합은 30%는 이런 기업들이 줄 수 있고 70%는 개인들이 이제 출자를 하는 방식이죠. 근데 개인 투자 조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가 혜택을 되게 많이 줘서
연에 이제 3천만 원까지는 연말 정산할 때 100% 환급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3천만 원에서 1억 원 구간 같은 경우는 50%. 그러니까 이 세제 혜택이 워낙에 커서 개인 투자 조합에 이제 뭐 정말 칼같이 3천만 원씩 끊어서 매년 이렇게 다니는 대기업 임원들이 있을 정도로 세제 혜택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요거는 이제 사실 근데 저희는 이제 그런 LP들은 받지 않습니다. 이제 후배 기업인들을 도와주고 이 스타트업 생태계에 뭔가 기여를 하겠다라는 그런 좋은 분들 위주로 LP를 받고 있는데 최근에도 그래서 이제 이런 과학기술 벤처인들 은퇴하신 벤처인들이 이런 LP 그룹을 만들어서 GP인 저희한테 제안을 하면서 후배들을 도와주는 조합을 만든다든지 또 가령 내가 이런 보안업계 평생 근무했었던 쪽이었다면 보안업계 스타트업들을 도와주기 위한 이런 LP분들이 모여서 조합을 만든다든지 이런 형태로 후배 기업인들 위한 선순환 구조로 LP 참여 문의들이 저희 회사에 꽤 많이 들어오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 대부분 이제 기성 선배 기업인들이시기 때문에 네, 뭐 그런 데 관심을 가주셔도 좋을 것 같고 나덕헌 회장님께서도 저희 LP십니다. 저희 두 개 조합에 LP로 들어오셔가지고 또 좋은 기업에 잘 투자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조춘식 회장님 질문이신데요. 비전을 4년 주기로 설정한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건 사실 제가 2007년에 비전 스쿨 갔을 때 그때 아마 이백용 회장님께서 그때 강의를 해주셨었는데 그때 이제 강의가 그랬습니다. 3년에서 5년 사이로 보통 비전을 설정한다. 3년에서 5년 사이로 이 운전대를 꺾는 게 되게 중요해.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3년, 5년 사이로 이렇게 CEO가 운전대를 잘 꺾어야지 잘못하면 망할 수도 있다. 뭐 근데 사실 저도 이제 모토로라나 노키아가 그 쟁쟁한 회사들이 망하는 걸 보면서 저 비전의 이 핸들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면서 저 주기성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4년이 3년에서 5년 사이라고 했으니까 중간에 4년을 정했는데 하다 보니 4년이 굉장히 좋은 숫자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3년이면 굉장히 좀 짧거든요. 뭔가 준비해서 해보려고 하는데 결론이 안 나고 5년은 또 길고 그래서 4년으로서 저희가 지금 한 4번째쯤 하고 있는데 상당히 4년이라는 그 주기는 저희한테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평국 회장님 질문은 CBMC 공동체에서 CBMC 회원을 상대로 소수의 기업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신지요? 그래서 CBMC 내에서도 이 스타트업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대표적으로 뭐 곰 플레이어의 이제 이병규 회장님 이런 분들이 대표적인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CMC에서도 지금 스타트업들에 대한 뭐 이런 IR이라든지 교육 이런 것들을 그냥 소그룹으로 많이 하고 있고 그때마다 언제든지 저한테 말씀 주시면 제가 가서 교육이나 또 투자를 진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준식 회장님 저희 투자 회사로서 4년 주기도 지금 이제 저희 사실 투자 회사와 기존 사업을 병행을 계속 해왔었고 또 지금은 저희가 투자 회사가 주력이 된 거는 2020년부터 주력 사업이 됐거든요. 그래서 투자 회사가 주력 사업이 된 첫 비전인데 이 4년 주기 저희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4년 저희도 지금 2023년까지 일단 저희도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2023년까지 나름 이제 저희 계획으로라면은 규모상 아시아 엑셀러이터 중에서는 이제 제일 큰 규모가 되긴 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지금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되는지는 이제 2023년의 일이라 아직은 그 목표만 보고 가고 있는데 느낌상 투자 회사로서도 4년 주기는 적절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많은 질문들 감사드립니다. 중간에 이제 좀 스타벅스 커피 쿠폰, 최평국 회장님, 조춘식 회장님, 처음으로 해주신 나석환 회장님, 세 분 스타벅스 쿠폰, 제가 드린 건 아니고요. 저 CBMC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남으셨습니다.
전주지의 서종태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VM, VS 기반 오늘 처음 듣는 용어예요. 예, 오히려 예. 좀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오늘 다른 분들도 이렇게 질문을 보다 가만히 듣는 이유가 혹시 저 때문에 저와 같은 생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예. 굉장히 최신 용어인데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대표님 정말로 죄송한데 이 VM, VS를 네네. 정말로 모르는 분한테 예, 네네. 한 2분 정도만 이런 개념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 혹시 회장님 그 비전 스쿨은 다녀오셨죠? 예, 저희는 비전 스쿨은 받았습니다. 근데 아, 파주에 예. 갔다 왔습니다. 예. 아, 이 커리큘럼이 바뀌었나 보네요. 그죠. 예. 저 때는 비전 스쿨에서 이제 메인으로 가르치는 게 VMVS였는데요. 아, 그래요. 예, 그때 메인이었습니다. 저는 2007년에 했을 때는 VMVS가 사실은 비전 스쿨의 제일 저는 강력한 커리큘럼이다 생각해서 저도 막 홍보를 엄청 했었거든요. CBMC 좀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VMVS 살려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되게 좋은 커리큘럼이어서 그 V가 이제 the value, 이 크리스찬 기업가로서 내가 왜 회사를 만들었을까, 나의 어떤 그 기업에 대한 철학, 그 방향, 약간 형이상학적인 개념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예시로 들었었던 게 그 저희 회사 기도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우리 회사의 밸류가 무엇이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다시 좀 공유해드리면은 이 기도문, 이 기도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CNT테크는 이런 그러니까 주님 회사다. 선한 영향을 끼쳐야 된다. 그러니까 저희는 보통 투자 회사다. 보통 프라이빗 이쿼티 사모펀드들 보면은 와, 되게 굉장히 좀 무서운 사람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피도 눈물도 없이 회사를 사서 되팔고 뭐 이런 형태인데 투자를 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유지하는 일은 보통 힘든 게 아니지만 저희는 그래도 그거를 지탱해 줄 수 있는 게 저희가 지향하는 가치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이 기도문 그리고 그 밸류 가치 하에서 저희가 하는 업 그러니까 이 미션은 사람으로 보면은 M이죠. 사람으로 보면 직업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보여줄 것인데 어떤 업으로 보여줄까? 어떤 직업을 가지고 보여줄 거야? 사람한테 물어보듯이 시니테크는 이런 그러면 스타트업 생태계 선한 영향력을 보여줄 거라고 하는데 너희는 어떻게 할 거니? 여기 미션에 써 있는 거죠. 아시아 지역 스타트업의 투자 육성 이런 형태로 우리는 할 거야. 우리 업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비전과 미션은 불변이죠. 불변이고 요 틀 안에서 경영자 보통 그 비전과 미션은 창업자가 만들어서 정의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경영자 입장에서는 중장기 비전을 세우는 겁니다. 제가 세웠었던 5번의 중장기 비전을 정리해놨는데요. 2007년에 비전 스쿨에서 VMV에서 배웠거든요. 그때 생존. 2011년은 저희가 투자업을 하기 전에 원래 외식 주문 중개 플랫폼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때 한국 시장에 대한 통합. 2015년에는 표준화 세계화. 2019년에는 해외 진출. 근데 사실 이제 요 두 개 기술은 저희가 투자업을 같이 했었는데 2020년에 들어서서 저희가 투자업을 주력으로 바꾸면서 비전 2023을 아시아 넘버원 엑셀러레이터로 바꾼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중장기 비전에 따라서 모든 조직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잖아요. 경영자가 우리 2020년에 나 아시아 넘버원 엑셀러레이터가 돼야 돼. 그러면 모든 조직들이 그러면은 전략을 짜는 겁니다. 뭐 연간 전략도 짜고 반기도 짜고 분기도 짜고 그게 제가 짜기도 하고 본부장이 짜기도 하고 팀장이 짜기도 하고 CEO가 제시한 저 이 비전 2023에 맞춰서 계속 전략을 맞춰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인바운드 딜소싱을 강화하자, 유튜브를 하루에 한 번 할 게 아니라 뭐 2번 하자. 이게 다 전략이잖아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통 스트래터지, S잖아요, 전략. 그래서 V, value, 어떤 지향하는 가치, M, 미션, 우리의 업, 그 다음에 V 비전, 중장기 비전이죠. 중장기 비전. 그 다음에 S 스트래터지, 전략. 이렇게 이제 VMVS라고 하는 어떤 경영의 크리스찬적인 툴, 이거를 이제 2007년 비전 스쿨에서 배워서 이거를 시니텍에 적용시켜서 지금까지 사업을 했는데 저는 굉장히 유효했고요. 유효했고 이 틀을
제가 투자하거나 보유하는 많은 기업들한테 계속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할 때마다 CBMC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CBMC에서 배운 걸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거의 커리큘럼에서 다시 이거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게 제도 같은데 최근에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정말 이게 회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서종태 회장님도 스타벅스 쿠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한 분 더 질문 받으면 스타벅스 쿠폰도 다 쓸 수 있고 잘 끝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슈퍼 펌프트 교훈 그 책자를 보면 이 내용을 좀 예. 이해할 수가 있는가요? 아니면 어려운 책인가요? 그 책은요. 아마 여기 그 대부분 사업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와닿지 않는 책일 수도 있는데요. 미국의 우버라는 회사가 급성장을 했잖아요. 급성장을 했는데 급성장을 하면서 뭐 수조의 투자를 받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갖추지 제대로 못 갖추고 그걸 따르지 않아서 결국은 큰 손실을 입었다. 그런 교훈이거든요. 예. 그 책은 급성장 스타트업 기업들한테 되게 좀 좋은 책인데요. 네. 이미 이렇게 사업을 잘 하고 계신 대표님들한테는 뭐 크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투자업을 하면서 맨 마지막에 이제 아무래도 스타트업 생태계들 보면은 저희가 투자하고 키웠는데 저희에서보다 더 큰 회사들이 지금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지금 사업을 CNT테크가 지금 18년 3개월 다 돼가거든요. 저희가 18년 넘게 지금 사업을 했는데 저희가 15년 차 정도 됐을 때 투자한 회사가 지금 저희보다 더 커진 사례들이 막 나오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서서히 성장을 해서 그런 부분들은 좀 없거든요. 서서히 성장은 없는데 갑자기 성장한 그 기업들은 내부 통제 이런 것들 무시하면서 사고들이 많이 나요. 그러니까 그 사고를 방지하는 굉장히 좋은 교재라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혹시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이제 쿠폰이 하나 남긴 했는데요. 제가 한번 그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오재슬 회장님 예. 커피 쿠폰 드리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저희는 네. 이제 그 금융 관련된 금융 건강 진단 서비스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네네. 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투자처를 좀 이게 이제 그 투자를 받아보려고 우리 이제 친구하고 이제 회사를 같이 만들었는데 네네. 이게 하다 보니까 투자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투자 받기가. 그럴 경우에 이제 지금 이제 투자하고 관련된 또 업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 어떻게 네. 좀 도움을 주실 수 있나요? 아니면 단순히 뭐 이렇게 저희가 이제 일부 찾아서 IR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리고 또 뭐죠 펀드 펀드 네네. 이런 쪽도 한번 이렇게 좀 찾아보고 있거든요. 네네. 예, 그런 경우에 좀 조언해 줄 수 있는 그 말씀 있으면 한마디 해주시죠. 요즘에 보통 투자를 유치하실 때 이전에 벤처 캐피탈 같은 경우는 다 인맥 기반으로 소개받아 투자를 유치하시는데 지금 회사를 만드신 지 얼마 안 됐고 이게 아직 초기 사업이라 한다면 애서레이터 투자를 받으시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예, 엑셀터 투자도 보통 저희 말고는 인맥 기반으로 이제 보통 IR을 많이 하는데 우선 아까 제가 여기 단톡에 이메일 주소를 남겼습니다. ir@cntt.co.kr인데 이쪽으로 먼저 사업 객서를 주시면 저희가 사업 객서를 보고 뭐 저희가 검토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떤 보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스케일업이 되셔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저희가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필히 한번 연락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김옥동 서기님께서 네. 마무리해 주시겠습니다. 네, 열정적이고 유익한 강의를 해주신 강사님 감사드립니다.